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저는 6월 평가원 시험을 해마다 굉장히 그 중요성을 피력을 하고 어떻게든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강사입니다. 근데 올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더 그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뿐이고 생각뿐이고 한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 6월 달에 여러분들 조금 6평 대비하기 위해서 도움이라도 되시라고 엔제와 모의고사도 빨리 출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 플러스 9는 10일이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산수 바보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제 지금 현장 강의 커리큘럼 제목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6월달하고 9월달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수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기출문제보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생산된 6월 평가원은 반드시 여러분이 약간 숭고하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육망수잘, 구망수잘 이런 얘기 하면서 6월 평가원의 그 중요성을 조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육망수잘, 구망수잘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는 이따가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평가원을 영어를 영어답게 여러분이 최소한 한 문제라도 더 맞아가지고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초견. 볼견자에다가 처음 초자. 처음 보는. 그렇죠? 여러분이 6월 평가원 3일날 보시는 그 시험은 딱 문제지를 열면 18번부터, 듣기평가는 잠깐만 빼놓을게요. 18번부터 45번까지 와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글밖에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출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설령 안 풀어본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처음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풀어보실 때 위에 2024년 6월달 37번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왠지 할머니의 포대기 안에 그 쌓여있는 손자, 손녀 같은 느낌처럼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비기출 문제 딱 풀면 어떻죠? 막 캡사이신 뿌려놓은 것 같고 마라탕에 막 가장 매운맛인 것 같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그니까 손이 안 가고 그러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왜요? 여러분, 직접적이고 직결적이지 않으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6월 평가원 시험 자체가 6월 3일날 보는 문제가 태어나서 처음 마주보는 글들일 텐데 패턴은 비슷하죠. 근데 첫머리부터 우와 이럴 수 있구나 이럴 거거든. 그럼 어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초견 능력 키우기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근데 이게 또 묘하게 엔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엔제라고 하는 문제집의 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엔제와 모의고사가 되게 유행인데 도대체 엔제와 모의고사는 왜 나눠 놓은 것일까? 그렇죠? 엔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한대로 잡고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집을 뜻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잠깐 그 수학 어려운 문제 같은 걸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매 해마다 이제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그 수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막 정답률이 제가 잘 모릅니다. 막 정답률이 한 자릿수일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10%대도 있다고 들었고 영어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현상인데, 그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한테 시간을 무한대로 준다고 해도 그 문제를 맞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죠? 시간이 아니고 실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엔제 문제집들이 보통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문제집 풀 때는 막 시간 재놓고 풀고
그렇지? 또 모의고사 풀으라고 하면 시간 안 재고 풀고 이런 느낌이거든,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조교들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70분이 아니라 80분을 잡고 한번 풀어봤어요. 날라다닙니다. 그렇죠? 1등급 비율이 한 100%가 나올 정도로 그 10분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모의고사를 60분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강사인 저도 가끔씩 이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에 되게 쫓깁니다. 그 10분이 사람을 쥐락펴락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교시 영어 영역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이 부담되는 게 뭐예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 시험에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능에서 말하는 겁니다. 11월 달쯤 되면 이제 알 거 다 알고 필수 단어 다 가져갔고 구문 정리 다 됐으면 네가 시험장에서 1등급이 나오냐 2등급이 나오냐는 시간이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안에 다 읽었는가 못 읽었는가 무슨 얘기냐? 시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5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20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3주나 남아 있다고요. 요걸 적당히 여러분이 배분을 하시고 안배를 하셔가지고 실력을 높이는 공부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공부를 이 처음 보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6월 3일 날 처음 보시는 문제를 침투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당히 몇 번 읽어보고 들어가지 그렇죠? 적당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내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가져온 생각이었냐면 선생님 오답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되게 심플하거든요. 오답 정리든 복습이든 여러분이 오답 정리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습을 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냥 요즘 여러분 되게 영리하시고 똑똑해가지고 1번에서 10번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1번에서 10번을 다 오답 정리하고 1번에서 10번을 다 복습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몇 개가 도드라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 만들고 싶은 문제를 먼저 픽을 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작문제집을 만들 때 해설지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제 만들 때보다 해설지 만들 때 더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어를 해설지에다가 써드립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이 초록창 네이버에 가지 않게끔.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초록창에다가 검색하는 시간도 조금 아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 라는 걸 그 지문 안에서 그 단어의 살아있는 뜻을 가져가셔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날에도 그 단어를 지문 안에서 녹여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 단어가 지문하고 어우러지지 못하면 그때 여러분이 튕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해설지부터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 그때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저는 초록창을 사용해요. 왜냐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단어를 검색하면 사전을 여러 종류를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단어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제 집중할 수 있잖아. 단어 다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필요하시다면 문장 끊어 읽기도 한번 해보시고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야. 보통 여기까지 하고 오답 정리 다 끝났는데요. 근데 또 틀렸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반드시 그 문제의 출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꿔서 말할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바로 그냥 메커니즘 파악하시면 되지. 근데 이것부터 하기에는 단어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메커니즘을 파악하냐. 그래서 메커니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이항 대비로 쓰였는가?
아니면 역접으로 쓰였는가, 아니면 의미와 주제가 수렴점이 하나인가, 수렴점이 두 개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시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또 막 로얄로드 찾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근데 수능은 차가운 시험이에요. 자기가 받은 만큼으로 아웃풋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77점이 나의 100점이야. 난 77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 이 오답 정리가 77점만큼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수준 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밀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78점이 되고 88점이 되고 91점이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제 이 문제 이런 거였어. 그리고 다음번에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학하고 이런 탐구 영역의 오답 정리할 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국어하고 영어 어떤 문제의 오답 정리는 그렇게 육두문자가 많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내가 몇 권 안 버린 문제집이 있거든. 지금도. 그때 이제 수험 생활이 나한테는 추억이어서 한두 권 남겨놨거든. 근데 펴보면 막 삐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야, 김선덕, 방금 이 문제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왜 보기를 안 봐? 이 삐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충격요법이겠죠. 근데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겁니다. 다음번에 제발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부터 보라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은근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련을 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수능날 뭐 가지고 갈 거야? 따뜻한 도시락 말고 또 뭐 가지고 갈 거야?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갈 거야? 문제지? 그렇지? 뭔 짐꾼이냐?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여러분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약점, 그걸 관찰을 했고 앞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그 육두문자가 써있는 그 피드백 용지, 그걸 가져가셔야 그날 여러분의 멘탈이 보존되면서 편하게 1교시부터 끝교시 같이 가지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여러분. 그래서 6평은 여러분의 성취도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취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요 녀석입니다. 여기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이걸 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영어를 91점 받았어. 그러면 9점이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9%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내가 완성도가 한 9%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 유형들, 그리고 여기에서 몰랐던 메커니즘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실수들을 여기에서 메우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날 찍은 것도 맞아야 되고 모르는 것도 맞아야 돼. 근데 6월 평가원이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할 거리를 6평을 통해서 얻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생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히 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망쳐도 괜찮아.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공부하시고 나 망하면 어떡하지? 엄마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무엇보다 엄마 선생님이 중요하긴 한데 나 자신의 인생이 이거 괜찮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과정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양심적이었다면 조금 망쳐도 괜찮습니다. 왜? 이걸 9월 평가원까지 메우면 되니까. 오히려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수면 위로 드러내서 그걸 용접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가끔씩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그래? 6월 평가원은 그러면 수능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욕망수잘 이런 것도 커뮤니티에 가보면 구망수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있잖아. 욕망수잘, 구망수잘은 엄청 부지런히 공부를 했는데 망했을 경우에 그게 수잘로 이어져.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친구는 피드백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망한 건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망한 건지 그 망함의 책임 소재가 분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양성 피드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해 주세요.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망했다? 감사한 거다. 왜? 빈틈 찾았으니까 내가 3달 동안 또 열심히 배워서 9월 평가원 때 이거 보란듯이 다 맞아버리면 되니까. 괜찮으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과정상에 양심적으로 이만큼이면 내가 진짜 전국의 노력으로는 1% 안에 들어갔다. 그렇지? 이런 생각에 자기 자신을 조금 예뻐할 수 있는, 자부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직결되는 공부 좀 해달라. 처음 보시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달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과정에 충실하자. 일단 과정에 충실하자. 결과가 조금 안 나오면 어떠냐? 그 과정의 충실함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양성 피드백을 줄 것이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무엇 할 것인가 이것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잘 보시려면 컨디션이 중요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시험 전날 조금 푹 주무시기 위해서 그렇지? 그날 하루는 좀 안 오르던 계단도 올라가 보고 걸어서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푹 잘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 뭐 도시락. 막 무슨 엽기 떡볶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아주 맛있지 않아. 끝나고 먹어. 끝나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그렇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위가 부대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거 드시고 컨디션 관리까지도 공부해. 아시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자기 몸에 대한 공부. 그렇지?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 진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